안녕하십니까. 시간과 공간의 철학, 현공풍수 강의를 맡은 최명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파룬, 즉 2024년부터 20년 동안 병, 오, 정 이 세 가지 좌양으로 집을 짓거나 묘를 쓸 때의 그 기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당은 따로 있다. 하지만 그곳이 항상 명당일 수는 없다. 공간과 시간의 조합이 빚어낸 역학계 최고의 실용학문 현공풍수. 시간과 좌향에 따른 기의 정체를 1에서 9까지의 숫자 조합으로 환산, 디지털 방식으로 길흉 화복을 판단한다. 현공풍수학의 대가 초계 최명우 선생과 그 기묘한 세계로의 여행을 시작한다. 오늘은 파룬의 병자 임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색으로 기입한 것이 하계이고, 그리고 분홍색 글씨는 책계입니다. 따라서 병자 임양 하계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산성과 향성이 모두 이 향궁 쪽으로 와 있죠. 그래서 쌍성 해양이 되는데, 특별히 이 병자 임양, 파룬의 병자 임양은 현재 8, 5, 2 이런 식으로 해서 2, 5, 8 또 마찬가지로 이 태궁의 2자와 송궁의 5자와 그리고 감궁의 8자 해서 이 세 개의 궁에 2, 5, 8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심시현공학에서 보면은 칠성타급이라고 해서 현공풍수의 최고 비법입니다. 따라서 칠성타급이 될 경우에 양택에서는 현재 좌향이니까 이 향 쪽에, 즉 일반적으로도 이 향성이 파룬이기 때문에 팔자가 있는 곳에 이쪽에다가 대문을 내주는 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경우에는 칠성타급이 되기 때문에, 즉 2, 5, 8이 있는 쪽에 이쪽에도 예를 들자면 문 또는 창문을 내주고, 마찬가지로 송궁 쪽에도 문을 내주게 되면은 2, 5, 8이라는 것은 2, 5, 8은 1은 상원이고 5는 중원이고 8은 하원이 되죠. 그래서 현재 파룬이지만 이운에 돌아올 기운을 파룬에 미리 당겨서 쓰고, 그리고 중원에 있는 오운의 좋은 기운을 현재 이 파룬 이 시기에 당겨서 쓰는 것을 칠성타급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손궁에 문을 내고 태궁에 문을 내고 전방에 이 감궁에 문을 낼 경우 이쪽에 있는 이 팔의 기운이 2와 연결되고, 그리고 또 2는 또 5와 연결되고, 또 마찬가지로 이쪽에 있는 2도 마찬가지로 이 대문을 통해서 다른 시기의 기운을 미리 이 시점에서 당겨서 쓰는 것이 타급법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지만은 칠성타급이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이 비성반 자체에서는 이 세 개의 궁이 2, 5, 8로 되어 있지만 필이 이쪽, 그리고 태궁 쪽에, 감궁 쪽에 대문이나 창문을 내고, 그리고 만약 문을 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쪽 문을 사람이 활용을 해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개 이 파룬에는 이 팔자나 구자나 그리고 일자의 침실이나 공국방 이런 걸 놓으면 좋은데, 이번에는 칠성타급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이 송궁 방향 그리고 태궁 방향 이쪽에는 문이 있으니까 다른 방을 만들 수가 없겠죠. 따라서
가장 핵심이 되는, 예를 들자면은 이쪽 송궁에 안방이나 주방을 만들고, 마찬가지로 이쪽 방향에도 안방 또는 주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가장 핵심적인 방을 이 타급궁에 해당되는 것에 배치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은, 현재 이 세 개의 방향에 문이나 창문을 내라고 했는데, 이 세 개궁 여타 나머지 방향에는 창문이나 큰 문을 내서는 칠성타급의 효과가 좀 저하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다가 대문을 크게 냈을 경우에, 대문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창문이나 조그마한 소문을 냈을 경우에는 이 문을 낸 만큼 칠성타급의 기운을 이 문을 통해서 빼앗기기 때문에 칠성타급을 적용할 경우에는 필히 앞에다 대문을 내고 이쪽 두 개 방향에는 안방이나 가장 중요한 다른 방 또는 부엌을 배치시키고, 여타 나머지 방에는 문을 내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 문을 낸다고 할 경우는 아주 작은 창문 정도는 괜찮으나, 큰 창문이나 문을 낼 경우에는 칠성타급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또한 또 한 가지, 또 만약에 이쪽에다가 문을 냈는데 이 태궁 쪽에 큰 건물이 있어 가지고 이 밖으로 나왔을 경우 답답할 정도로 큰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이쪽의 기운이 제대로 못 오기 때문에 칠성타급의 효과가 비교적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쪽 방향도 큰 건물이 있거나 산이 가로막혀 있을 경우에는 칠성타급의 효과가 떨어지게 그럼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팔운의 병자 임양이 칠성타급의 조건은 되지만은 또 한 가지 형기적으로도 이쪽 방향과 그리고 이 서쪽 방향, 이 두 개의 방향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쪽에는 왕기성 팔자가 있기 때문에 이 전방 쪽에도 지대가 낮거나 또는 물이 있거나 할 때, 즉 형기 풍수로 보아서 송궁, 태궁, 감궁 방향의 쪽이 훤하게 트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물이 있다든지 할 때 칠성타급의 제대로 된 조건이 됩니다. 이 점을 확실히 알고 또 칠성타급에 맞추어서 팔운의 집을 지을 때는 이 방법을 잘 활용하면은 아주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서 병자 임양은 거의 지금 북향집에 가깝죠. 따라서 우리 대개는 남향집을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팔운의 병자 임양 같은 경우에는 칠성타급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 현공풍수로 보아서 가장 길하는 방법, 좋다는 그 방법이 됩니다. 그러면 칠성타급이 되면은 어느 정도 좋은가? 그 점에 대해서는 팔운의 오운과 이운의 기운을 한꺼번에 받기 때문에, 즉 바꿔 말하자면 두 배, 세 배의 기운을 한꺼번에 받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라면은 1년 안에 부자가 되고, 그리고 또 그런대로 넉넉하게 살았던 사람은 아주 큰 부자가 되는 방법이 바로 이 칠성타급인데, 과거 당나라 때 양후빈 선생이 이 방법을 활용하고, 또 한 가지는 성문결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 줬다고 해서 당시에 이 세칭 구빈이라는 벼로가 붙게 되었다는 방법이 바로 이 칠성타급입니다. 만약에 칠성타급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이 구궁에 있는 숫자가 9와 7 항상 이 쌍성 해좌나 해향은 같은 숫자가 두 번이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7, 9, 9, 7 이것도 화재 이염수가 많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5와 2는 질병 이염수가 많고 또 5와 2가 있죠. 그리고 또 3과 4도 여기 4와 3 두 궁에 있는데 3과 4는 팔운에 3과 4는 목이 돼 가지고 팔토를 목극토를 하기 때문에 과히 좋지 못한 숫자에 되고 다만 여기 1과 6 또 1과 6이 운반까지 포함하면 두 번이 있고 또 이 간궁에도 1과 6이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궁을 빼놓은 나머지 궁은 과히 숫자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칠성타급의 아닐 경우에는 조심해야 할 이 좌양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분홍색 글씨는 책계로 썼을 경우인데 책계가 될 경우에는 하계와 틀리 산성과 향성 이 두 숫자가 모두 지금 바뀌어 버렸죠. 따라서 플러스는 순행을 시키고 마이너스는 역행을 시켜서 기입을 하고 현재 팔운이기 때문에 팔자가 왕기수이죠. 그래서 이 팔자가 묘하게도 동쪽 방향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현공풍수 하계 적용할 때 사궁에 해당하지 않고 바꿔 말씀드리자면 이 이궁이 좌궁이고 그리고 또 감궁이 향궁인데 좌궁과 향궁에 이 팔자가 없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죠. 이랬을 경우에 만약에 이 88이 있으니까 이쪽에 동쪽에 먼저 물이 있고 물 뒤에 산이 있다면은 당연히 이 합국이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좌궁과 향궁에 왕기수인 88이 배치되지 않기 때문에 설령 물이 있고 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국은 쇠국에 속합니다. 그래서 팔운의 병자 임양으로 지을 때는 하계로 지어야 되지 책계로 지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맞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 팔운의 병자 임양으로 질 때는 하계로 짓고 방금 설명한 대로 칠성타급을 활용하면은 굉장히 그 좋은 좌양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자에 이어서 이번에는 팔운에 오자 좌양이니까 정북향이 되죠. 정북향이 되는데 현재 이 백색으로 써놓은 것은 하계이고 분홍색은 책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쌍성이 즉 팔운에 왕기성인 팔자가 지금 좌궁으로 모였기 때문에 쌍성해자가 되죠. 이럴 경우에는 뒤에 먼저 물이 있고 물 뒤에 산이 있어야지 합국이 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가 드물죠. 그러다 보니까 이 쌍성해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이런 곳에 묘나 집을 짓지 않는 게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자 자양만은 예입니다. 그 이유는 본래 중궁에 5, 6, 7, 8, 9, 1 바로 그 다음에 1이 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쌍성해자나 해양일 경우는 이 두 글자 중에 한 글자가 바로 이어져서 오게끔 되어 있죠. 팔운에 지금
산성은 이 하나만 따지자면 왕산에 해당되죠. 다만 뒤쪽에 물이 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뒤쪽에 산이 있고 앞쪽에 물이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파룬에 지금 오자 좌양으로 집을 지었을 경우에 이 왕기수 팔자로 인해서 인물에는 아주 좋지만은 뒤에 산이 있다고 가정할 때입니다. 다만 이 팔자는 향성이면서 이건 재성이고 또 수성이라고 했었죠. 따라서 이쪽 방향이 물이 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쌍성해자의 경우에는 사람한테는 좋지만은 재물한테는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경우 예를 들어보자면 현재 팔운에 팔자가 왕기수이기 때문에 팔을 가장 비중 있게 보지만은 팔자 다음의 그 미래의 숫자인 구자는 생기가 된다고 했었죠. 그런데 생기가 이 팔자 다음에 현재 이 향성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궁 다음에 감궁으로 오게끔 되어 있죠. 따라서 지금 현재 전방에 생기수인 이 구자가 앞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 만약 물이 있다면은 팔운에는 이 산성팔로 인해서 인물이 나고, 팔운에 구자를 계산해서 본다면은 재물이 넉넉하지는 못할 망정 생기수가 구자이고 그 앞에 물이 있다면은 팔운에는 넉넉하지 않고, 구운이 되면은 제대로 이 구자가 구운에는 왕기수가 돼서 아주 재물에는 풍족하게 되겠죠. 다만 구운에는 이 또 구자가 왕기수가 이 간궁으로 오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산이 있다면은 구운에도 인물이 나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물이 있다면은 팔운에는 인물이 나고 구운에 대해서는 재물이 생기는 그런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오자, 쌍성해자의 오자인데도 불구하고 팔운에 이 오자 자양의 집을 짓거나 묘를 써도 그런대로 무관하고, 그리고 구운이 되면은 재물이 풍족해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비록 쌍성해좌이기 때문에 재물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단정짓기 곤란하고, 이 생기수로 인해서 집이나 묘를 써도 무관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옆에 나머지 이 숫자가 좀 흉수가 많기 때문에 좀 조심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제화를 해줘야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구자와 칠자, 구자는 이 후천으로 화가 되고 이 칠자는 선천에서 이칠화가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화, 선천 이칠화, 후천에 구자가 화, 그리고 현재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가 이렇게 세 개가 밀집되어 있고 선천화로, 그리고 또 이 향성 구자도 이 화에 속하죠. 그리고 사는 목인데 목생 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이 현공 오행으로만 해석을 하자면은 지금 이 구자, 칠자, 이자 그리고 목생 화를 시키는 이 사자, 이 6개 전체 숫자의 조합이 화재 염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지금 현재 설명드린 것은 현공 2기로만 설명을 드린 거고, 만약에 이쪽으로 이렇게 물이 이쪽 방향에도 또 그리고 이 북쪽 방향에도 물이 강물이 이렇게 감아 돈다면은 이 물 자체가 오행상으로 수고, 또 이 물이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현재 이 두 궁에 있는 화성의 조합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물은 형기상의 물도 이 이기상의 물과 함께 봐줘야, 실자, 구자, 사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형기상의 수가 이기상의
이 화가 밀집되어 있는 걸 갖다가 충분히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제압을 하기 때문에 7과 9가 비록 흉수이지만은 현재 이 상태에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 지부 같은 경우에는 이자와 오자가 있고 또 이자와 오자가 질병의 숫자이지만은 합국일 경우에는 현재 팔운이 토인데 이자와 오자는 모두 오행상 토이기 때문에, 즉 같은 토이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만은 이런 경우에는 토가 너무나 두 개가 겹쳐서 많기 때문에 그래도 토생금으로 이 토의 많은 기운을 설기시켜 줬을 경우에는 이오로 인한 피해, 즉 이오로 인한 피해 같은 경우에는 질병하고 관련된 부분이, 그래서 가정 같은 경우에서는 금하고 관련된 물품을 이 해당 방에 놓으면 좋습니다. 이 오행상 금과 관련된 물품으로는 예를 들자면 이런 원형으로 된 시계를 방에다가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이 본래 원은 금에 속하고 또 시계의 시침, 분침, 초침이 24시간 또 365일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즉 모든 기륭화복은 이 움직일 동자, 이 동에서 나온다고 있죠. 그래서 비록 시계가 작은 물품에 불과하지만은 시계의 바늘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굉장한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리고 같은 값이면은 이 시계가 시간마다 울리는 잠용정처럼 되면은 잠용정 자체가 이 소리가 금색이기 때문에 소리가 나므로써 또 이 진동이 만약 이 방이라면 방에 시간마다 진동이 퍼지기 때문에 그 효과는 극대화되고 또 이 시계 자체도 금하고 관련된 색깔, 즉 예를 들자면 있는 그대로 이 황금색이 또 금이죠. 그래서 그런 색으로 만들어주고 시침을 동하게 만들고 이 자명종 역할, 시간을 알려주는 역할의 종소리가 진동됨으로써 이 토에 관련 토를 갖다가 설기시켜 준 데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시계를 이 벽에다 부착해 놓으면 아주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 방도 그렇죠. 그리고 또 16 이 방과 이 방은 두 가지는 16은 현공풍수에서 금생수를 해주고 마찬가지로 금생수를 해주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방은 아주 좋은 방이니까 이런 방을 저희 안방으로 활용하면 좋죠. 또는 안방이 수험생 방도 16은 아주 좋습니다. 다만 여기 지금 3, 4가 있는데 3과 4는 목이 된다고 썼죠. 이쪽도 3과 4가 목이 되죠. 현재 8운이 토인데 목극토를 해주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일반적으로 2, 5가 굉장히 안 좋다고 했지만은 8운에만은 유독 이 3과 4가 안 좋은데 이 3과 4가 모두 목이죠. 그래서 이 쌍목이 8을 목극토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목을 상생을 시켜주면 화가 되죠. 그러면은 화가 다시 상생을 해주면 이 토가 돼서 소위 사주식으로 말하자면은 살인 생성이 돼서, 즉 체성이 돼서 아주 좋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3과 4가 있는 이 두 방에는 화, 즉 근데 화는 주로 실질적으로 진화, 즉 불을 갖다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색이나 그 빛으로 화의 기운을 왕성하게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색 같은 경우에는 주황색이나 오렌지색 이런 색으로 장판이나 벽지 그리고 천장 그리고 이쪽에 있는 물품, 만약 이쪽에
어쩔 수 없이 안방을 두게 되어 있다면은 침대 카바 같은 경우에는 덮고 자게 된다면은 침대 이불을 덮고 잡는 시간만큼이나 그 색을 통해 가지고 이 목생활을 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빛인데, 빛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 계통의 전구를 활용하면은 좋겠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이러한 집도 문제는 조금 있지만은 재활을 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이런 경우에 제일 대문을 내는 방위가 팔자인 이 왕기수에다 내야지 좋지만은 지금 현재 집에 좌향이 되기 때문에 대문을 낼 처지가 거의 잘 안 맞겠죠. 이럴 경우에 생기수인 이 구자나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이쪽에다도 대문을 내도 좋습니다. 다음에 지금까지 설명한 경우에는 오자 좌양, 즉 여기가 180도죠. 180도에서 양쪽으로 4.5도, 또 이쪽으로도 4.5도 범위 내에서 좌양을 입향을 정했을 경우에 합계고, 그리고 나머지 이쪽 3도와 이쪽 3도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썼을 때를 책계라고 그러죠. 다만 그 옆에 있는 또 좌가 여기가 병, 오, 정이 되겠죠. 근데 이 부분에 너무 가깝게 쓰다 보면은 공망선에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약 1.5도 범위 내, 또 하악계와 경계선에서 1.5도 범위 내에서 쓸 때는 책계가 되는데, 특별히 파룬의 오자 좌양 책계는 숫자가 4에서 6으로 그리고 3에서 2로 바뀌었는데, 이때 하악계에서 책계로 바뀔 때는 항상 음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6과 2를 하나는 순행, 하나는 역행을 시키면은 현재 분홍색으로 기입된 것이 책계인데, 책계 같은 경우에는 팔자가 현재 간궁에 산성 팔자가 와 있고 태궁에 향성 팔자가 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방금 전에 병좌에서도 설명했다시피 팔운의 왕기수인 이 산성, 향성 팔자가 좌궁, 향궁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떨어진다고 했는데, 또 이번 경우에는 약간 예가 되겠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은 3자와 7자, 산성과 운반이 3과 7 더하면은 합10이 되죠. 마찬가지로 나머지 구궁 전체가 1과 9, 8과 2, 6과 4, 8과 2, 6, 4, 1, 9. 구궁 전체가 산성과 운반이 합치면은 합10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합10은 본래 부부 합10에서 나왔는데, 현재는 산성과 운반이 합10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산성은 인물을 나타내기 때문에 인물 면에서 아주 좋은 책계가 되는데, 만약 이런 집에서 살게 된다면 특히 자녀들 뿐만 아니라, 예를 들자면은 부부가 불협 화음이 있었던 부부랄지라도 오자 자양 책계로 된 집에서 살게 된다면 산성과 합10이 되기 때문에 부부간에 과거에 안 좋았던 그런 부부도 좋아진다는 것이 바로 이 산성 합10에 해당됩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여기 이 팔자가 있으면은 묘든지 산이든지 이쪽 방향에 산이 있어야 하고, 또는 양택이라면 지금 이 강궁 쪽에 뭐 빌딩 숲이 있다든지 아파트가 있다든지 산에 해당되는 건물이 있어야 하고, 또 이쪽 향성 팔자, 즉 이 서쪽 방향 태궁 방향에 묘다면은 물이 있어야겠고, 대도시의 주택이라면은 이 태궁 방향에 물 대신 도로를 풍수지리에서는 물로 본다고 했었죠. 또는 꼭 물이 아니라 도로뿐만 아니라 광장도 좋고, 또 이쪽에 예를 들어서 사거리가 있다면은 더욱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금 8이라는 숫자가 왕기 수인데, 이 구자도 이게 참 좋은 숫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자는 보통 해석하기를 이 옆에 있는 숫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팔자를 만났을 경우에는 구자를 좋게 해석해서 기쁨의 별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8과 9가 이렇게 만나고, 또 마찬가지로 좌국에도 8오고 9오고 만나기 때문에 더욱 이런 주택에서 살게 되면은 가족 간의, 부부 간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좋은 집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구자는 결혼 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출산을 하는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특히 신혼 부부 같은 경우에는 더 없이 좋은 좌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금 현재 이 경우에 이 묘든 집이든 지운 기간이란 것이 있는데, 지운 기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8운에서 시작해 가지고 하계 같은 경우는 4운에 입수가 되죠. 그래서 8, 9, 1, 2, 3 하면은 1개 운이 20년이니까 5개 운 100년이 가고, 책계로 갈 지운법을 계산하자면 8운에서 6운까지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 8, 16, 160년이 갑니다. 그런데 이런 그 지운 계산법에 너무 의존을 해서는 간혹 실수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책계의 경우입니다. 책계의 경우 이쪽에 산이 있어서 인물도 좋고요. 그리고 또 이 향성 팔자 있는 곳에 물이 있어서 재물도 많이 생기고 8운 기간에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운, 즉 9운이 되면은 구자가 8운에 의해서 구자가 지금 바로 자체궁에 있거든요. 간궁에. 그러면 9운에는 현재 여기가 산이 있는데, 9운이 돼서는 즉 북동 방향에 물이 있어야지 돈을 벌게 그럼 돼 있죠. 그런데 현재 산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 서쪽 방향에 8운에 지금 이 물이 있어서 재물이 많이 생겼다고 가정할 경우, 또 9운으로 변했을 경우에는 이 구자는 산성 구자이기 때문에 9운의 해당 방향에 말하자면 산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책계의 경우 예를 들자면 6운에 입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9운에 입수를 된다고 좀 응용을 해서 봐야 됩니다. 또한 지금 8운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은 현재 이쪽이 팔자가 있고 또 이 구자를 보면은 구자 뒤에 만약
산이 가깝게 있다 이거요. 가깝게. 또 마찬가지로 이쪽 뒤에 산이 있는데 뒤에 또 물이 있다 이겁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럴 경우에는 군에도 입수가 되지 않고 파룬에 이어서 군에도 말하자면 이쪽 산이 있는데 물 뒤에 산이 있어요. 즉 파룬인데 구자는 미래의 숫자이기 때문에 이 구자에 해당된 산이 약간 떨어져서 좀 거리를 두고 있을 경우에는 군에도 말하자면 인물이 좋다고 봐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이 간궁에서도 파룬의 팔자 산성에 해당 방향에 산이 있어요. 그런데 군이 됐을 경우 산 너머 쪽에 물이 있더라면 군에는 이 무로 영향을 받아서 군에도 발복을 받겠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좀 흔하지 않죠. 다만 책계가 또 좋은 점은 현재 그 하계의 경우는 방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3, 4 그리고 2, 5, 9, 7 이런 식으로 흉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반면에 중궁의 숫자가 바뀜에 따라서 지금 1, 7, 3, 5 또 뭐 9, 8, 6, 2, 8, 9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파룬의 오자 자양은 하계보다도 그 산의 지역만 맞는다면은 책계가 오히려 좋고 또 특히 합십이 되고 숫자가 이런 사자 같은 경우는 똑같이 쌍목이 되네요. 이런 숫자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하계보다도 책계의 숫자 조합이 훨씬 좋기 때문에 이 책계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항상 강조지만은 책계를 쓸 경우에는 이쪽 왼쪽 오른쪽 하계를 제외한 이 3도 부분에서도 1.5도를 써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주 그 정확한 도수를 측정할 수 있는 나경을 준비를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문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좌 하계 같은 경우에 현공 이론에 의하면은 이 지금 현재 오자니까 성문결은 여기가 술, 건, 해가 있으면은 지금 병오정에서 가운데 글자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술건에서도 가운데 글자에 해당되는 건방이 부성문이 됩니다. 부성문. 성문에는 정성문과 부성문이 있는데 현재 이 경우에는 건방이 부성문이 됩니다. 이걸 삼합풍수에서는 정고소수와 차고소수로 나누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된 것이 이 현공법에서는 정성문과 부성문으로 나뉩니다. 다만 삼합풍수 그 소수법하고 소수법은 현공풍수 고전을 잘못 해석해서 만들어낸 것이 정고소수와 차고소수가 있는데 본래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은 소위 삼합풍수에서 말하는 수구가 현공풍수에서는 성문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중국 풍수 고전에 보면은 성문이란 말이 많이 나오지만은 수구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고, 따라서 지금 현재 이 오자 자양 하계의 경우에 성문이 즉 부성문에 해당된 숫자가 지금 5자입니다. 5자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성문을 낸다고 해서 이 성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문은 현재 8운이기 때문에 8자가 되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9자나 1자가 됐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좋은 영향력이 있지만은 현재 5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성문결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책계의 경우는 칠자가 되죠. 칠자는 8운에 이미 지난 퇴기가 됐기 때문에 이 하계나 책계나 건방에다가 대문이나 창문을 내면 좋지 않은데, 만약에 이 부성문인 이 건방에 성문을 냈을 경우에는 더욱 흉합니다. 이 점을 확실히 알아두시기 바라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현공풍수를 이미 익히신 분이라면은 건방에다가 대문을 내지 않겠죠. 그러지만 만약에 현공풍수를 모르고 건방으로 대문을 냈을 경우에는 성문은 되지만은 이 숫자가 생기, 왕기, 진기 세 숫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흉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 때문에 과거에 중국에서도 성문결에 대해서 좀 전수를 시켜주지 않았던 그런 이유 중에도 하나라고 봅니다. 따라서 성문결을 공부를 해서 어느 방에 성문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조건이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현재 여기가 만약 팔자라면은 이쪽에다 대문을 내거나 또는 작은 문을 낼 경우에 아주 좋죠. 그런데 그 힘이 강해진 만큼 만약 이쪽에다가 이쪽이 팔자인데 문을 냈습니다. 성문결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히 재물면에서 아주 좋습니다만은 그 운이 지나가면은 오히려 더 흉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작용이 성문결에 좀 많이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지금 오자를 설명을 드렸는데 오자와 그 옆에 있는 또 정자가 있죠. 오자와 정자는 항상 이 비성반 숫자가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책계의 경우에도 지금 오자 책계와 정자 책계의 이 비성반 구궁 전체의 숫자가 같습니다. 다만 성문결의 경우에는 방금 오자 자양일 경우 지금 건에 해당되는 방위가 성문결이 됐었죠. 그러니까 성문결은 이쪽이 이 술건에 이 세 개의 그 방위가 8개로 치자면은 건궁에 해당되죠. 건궁에 해당되지만은 지금 병오정에서 오자가 지원용, 천원용, 인원용 항상 이 시계바늘 방향으로 지천인 이런 식으로 돌아가죠. 따라서 오자가 지천인에서 천원용이기 때문에 성문결이 이 건방에 해당이 되고 또 같은 이치로 정자일 경우에 성문결은 술이나 건은 해당 사항이 없고 이 해방만 성문이 됩니다. 그 점도 다음 기회에 또 성문결이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현공풍수를 제가 지금 16번째인가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간혹 현공풍수가 과연 믿을 만한 이론인가 이 점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연구를 하고 또 과거 현공풍수 이론가들이 써놓은 책을 가지고 중국을 가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실질적으로 묘나 집을 실험을 해보면은 어느 이기 이론보다도 가장 정확하다고 자신 있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간 이 삼화풍수 즉 4대 수구를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는 방향을 보고 입향을 하는 소위 포태풍수가들이 이 현공에 대해서 좀 의아심을 갖고 현공풍수가 과연 맞는가 이런 질문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과거에 저도 현공풍수를 하기 전에 이 조구봉 선생이 지은 지리 5개월 책을 통해서
포태법으로 묘의 기륭을 점쳐본 결과 그 결과는 대개 약 한 60%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현공풍수 같은 경우에는 좀 현공풍수에도 간혹 어떤 조건이나 현기풍수로 인해서 예상이 있기는 하지만은 제 경험으로 보자면은 거의 100%에 가까운, 즉 90%, 95% 이상의 적중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현공이기법입니다. 너무 이 현공풍수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 놓으시고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현공의 이력에 아마 실감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병좌, 오좌, 정좌 이 세 개의 좌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미좌, 곤좌 이 세 개의 좌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